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짜로 인제 뭐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해 보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해 달라 했었잖아. 그지? 성범아, 첫 번째 뭐였죠? 맞아. 그치. 해 구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식을 먼저 가정하는 거야. 해는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 그렇지. 계수를 계속 뭐 해 주세요? 관찰해 주세요. 이런 얘기였고. 세 번째는 뭐였죠? 뭘 알면? 근을 알면. 그렇지. 근을 알면 걔를 통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 라는 이 세 가지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거든. 우리도 지금 친구 관계, 사람 인간 관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해. 근데 이 관계는 뭐랑 뭐의 관계? 근이라는 거랑 계수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가 되고 알파 베타가 얘가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개수를 관찰함으로써 뭘 얻을 수 있어? 두근의 합이라든지 두근의 곱 정도는 쉽게 얻을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근의 차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요거 처음 보는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얘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애니까 외워주세요. 오케이? 다시 공식을 외운다라고 하는 건 뭘 가져다 준다고? 그냥 편의성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 공식 자체를 아예 외우질 않았어요. 왜냐면 난 암기력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으니. 아예 안 외웠거든. 왜 안 외웠냐면 자신이 있었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어. 알파 베타를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을 만들 자신이 있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그 녀석이 뭐가 될 테니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될 테니까 당연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런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여기 있는 얘를 몇 번씩 나와서 처음에는 선생님 처음 강의할 때는 이거 외우지 마라고 했었거든. 근데 몇 번 쓰다 보니까 어떠냐면 개 편해. 진짜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그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 공식 자체를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두근의 합이 왜 얘일까? 두근의 곱이 왜 얘일까? 두근의 차는 왜 얘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왜 두분의 합이 얘일까? 왜 두분의 합을 얘라고 하고 있을까? 그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인수분해를 가지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잘 봐봐. 여기는 얘가 다시 얘는 0의 근이 뭐라고? 얘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이해돼요? 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이건 항등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개수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긴 얘가 a의 x제곱에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는 요 a를 다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비교해 본다면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 요 식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되니까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긴 하거든. 오케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할 것 같아. 그냥 근해 공식 한번 써볼까? 2a분의 뭐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잖아. 그럼 이게 지금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베타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얘랑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그럼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어? 두 개를 곱할 거야. 그럼 분모는 4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요 녀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사라지고 플러스 바뀌고 4약분 AA 약분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된다. 두근을 곱해봤더니 a분의 c가 된다.
마지막으로 두근의 차를 생각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두 개를 빼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얘네들이 사라지겠죠? 얘네들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요것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면은 2a분의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배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두근의 차란 말이야. 근데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이거 음수일 거고, 뭔 소리야? 양수일 거고, a가 음수였다면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두근의 차라고 하는 건 항상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라는 얘기니까 얘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얘도 절대값을 씌워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만들어진 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다시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두근의 차 공식입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판별식 쓸 때 4분의 d 공식 많이 쓰잖아. 여기선 절대로 4분의 d 공식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d가 있고 4분의 d가 있어. 또 여기는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얘를 쓰나 똑같다고 배웠잖아. 그지? 그건 뭐랑 비교했기 때문이냐면 0이랑 비교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요 녀석이 뭐야? 요 녀석이 뭐야? 실제로는 이 b-가 b잖아, 지금 현재. 짝수 근의 공식 쪽에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4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 여기는 얘를 4분의 1 한 거기 때문에 얘를 4분의 d 공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에다가 0이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4를 내가 양변을 나눠버려도 어차피 똑같은 식이 될 테니까 4분의 d 공식을 함부로 쓸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딱 이 모양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얘에다 4분의 d 공식을 써버리면 실제로 얘는 전체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거에 반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안쪽에 있는 값이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루트를 벗어서 나오면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d 공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절대값 a분의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나요? 그래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넘어갑시다. 다음, 어, 2차 방정식 작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도 좀 할 얘기가 좀 되게 있어요.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요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래? 그럼 뭐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로 만들어서 풀지 뭐, 그지? 이렇게 만들면은 2차 방정식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경우니까 뭐 여기다가 a를 곱해버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a인 경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경우로 그냥 가정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2면은 그냥 여기다 2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2차 얘랑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라면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 근데 2차 방정식 작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있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x제곱의 마이너스 합 플러스 곱은 0이다라고 이렇게 세워주세요가 2차 방정식 작성의 개념이거든. 이해됐어?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근 가지고 일단은 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또 곱을 구한 다음에 합 자리에 요걸 넣어버리면 되고 곱 자리에 요걸 넣어버리면 됩니다. 로 이 폼을 만들어서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 2차 방정식 작성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다시 봐봐. 만약에 이렇게 문제 줬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i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최고차의 개수는 1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쳐보자. 라고 한다면 얘를 그럼 x-1 플러스 i에다가 x-1 마이너스 i네 는 0이네 라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전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다른 행동은 1 플러스 i일 게 분명하니까 이거 두 개를 나는 뭐 해봐야지? 더 해봐야지. 그러면 2가 되겠네. 두 개를 곱해봐야지. 그럼 2가 되겠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 라고 구하는 거랑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이걸 전개하는 거는 되게 귀찮지. 그러니까 합을 먼저 구하고 곱을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한 다음에 그 자리에 쏙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개념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을 알고 있었을 때 두 개를 일단 더하고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각각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해줍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게 2차 방정식 작성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개념 7번. 하기 전에 일단 문제 좀 풀고 오자. 자, 보자. 8번.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통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어요. 라고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결국은 뭐냐면 두 근의 합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고 두 근의 곱도 여전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야. 그 상황에 따라서 두 근의 차도 뭐야? 두 분의 차 공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야라고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나는 이거 두 개, 여기는 이 녀석이나 여기는 이 녀석이나 여기는 이 녀석이나 이 녀석 이런 애들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럼 결국 근계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세요는 결국 무슨 문제로서 생각할 수 있겠어?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곱셈 공식 변형 가지고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좀 재밌는 거 몇 가지만 좀 보여줄게. 일단은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얘는 뭐야? 5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너무 쉽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때?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1분의 얘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25 빼기 2니까 23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건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다 전개해서 계산하기엔 너무 어때? 많이 귀찮아. 됐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 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상황은 주고 있군요라는 생각을 항상 했으면 좋겠어. 뭐야? 5베타 더하기 1. 됐습니다. 그럼 나는 얘랑 얘는 이용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관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두 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2가 되겠죠. 답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런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 좀 편하게 구할 수 있군요. 라는 생각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 문제. 얘들아, 1번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야? 당연히 전개하겠지. 이런 식으로 풀겠죠. 그지? 뭐 이렇게 답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좀 해주고 싶냐면 얘들아, 2차식은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했죠. 잘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 근을 얘라고 지금 가정했다는 거는 근을 알고 있다고 치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 이해돼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얘였지. 이 식은 무슨 식일까, 얘들아? 이거 방정식일까?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 모노도 괜찮지. 2 넣으면 답이겠네.
왜? 궁금한 게 얘예요.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자리 두 개 바꿔버리면 저 모양 나오지.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답이란 소리네. 4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 답이란 소리네. 다음 마이너스. 이해돼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야. 다시.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등식을 가지고 우린 뭐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 변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다항식을, 그러니까 이거는 0까지 달아버리면 방정식이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 하나의 다항식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 항등식으로서 x-알파랑 x-베타로 변형할 수 있어. 그지?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근데 하필이면 궁금한 게 뭐였어? 이런 형태가 궁금했잖아. 이 형태는 누가 봐도 2-알파와 2-베타로 생각해도 괜찮은 형태거든. 이해돼요? 양쪽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여기는 얘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게 그냥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다? 다시 그냥 단순하게 근계수 관계, 그다음 곱셈 공식 변형을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하지만 우리는 생각 자체를 조금 더 어떻게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어져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기 있는 쟤를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알겠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물론 얘랑 얘랑 곱셈공식 변형을 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두근의 차공식을 써도 괜찮다고. 두근의 차공식은 뭐라고 했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25-4ac니까 4가 되겠죠. 이거 제곱한 거니까 답은 21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풀면 참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예를 들어서 얘를 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는 게 좋을까? 이 형태를 인수분해해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2알파를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기에서 푸는 게 더 쉽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굳이 내가 꼭 하겠다면 굳이 하겠다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어떻게 x-알파랑 x-베타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베타의 4배입니다로 만들 수도 있거든. 이해되니? 굳이 만들자면. 그러면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은 결과에 4배를 한 게 답이겠군요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이해돼?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이유는 1도 없지만, 그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 음. 다음 두 번째, 또 보자. 뭘 볼까? 여기 있는 얘 보자, 얘.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어떻게 처리할래? 다 전개할까? 음. 어. 그렇게 풀면 되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오, 그래요.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 대신에 얘로서 2차를 1차로 변형을 시켜서 차수를 하나 내려준 다음에 이 녀석과 누구랑 마이너스 3 베타 더하기 4라는 애랑 두 개를 곱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쟤를 전개하는 것보다 얘를 전개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 관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 간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푼다. 이런 생각, 이런 구조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무조건 답이 나와.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괜찮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야. 알겠죠? 내가 배웠던 어떤 개념이 있는데 어떤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난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처절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근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가 나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자.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 가르치면서 제일 싫어하는 조건을 하나 골라라 라고 하면 딱 두 글자가 뭐냐면 정수예요. 이유가 뭘까요? 노가다. 노가다성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랑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얘들아, 부정방정식이 뭐지? 부정방정식이 뭐지? 수학에서 부정이라는 거의 뜻은 뭐라고 했어?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정할 수 없어. 유일하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겠어? 해가 개 많아.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어떤 상황일 때 해가 개 많아질까? 정수일 때? 정수라는 조건은 진짜 해가 진짜 개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많아로 바뀌게 해주는 녀석이.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일 때 부정방정식이 되냐면 여기는 얘는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질 때 해가 개 많아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돼? 우리가 수학 아직 안 배웠죠. 일단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봐봐. y는 x 더하기 3이라고 있었다고 쳐볼게. 이거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함수. 네 글자로 1차 함수. 다시 두 글자로 직사. 맞아요? 그러면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이 등호는 항등식의 등호일까? 방정식의 등호일까? 다시 갈렸네. 누구는 항등식이고 누구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손. 아무도 없어요? 다시. 방정식 손. 그 다음 또 항등식 손. 좋습니다.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이제 그 생각, 너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어? 찍었죠. 뭔가 논리적으로 막 고민했었니?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봐봐.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다시 한번 방정식이랑 항등식의 형태들을 다시 봐봐. 선생님이 항상 항등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별은 별이 이렇게 설명했지. 얘랑 얘가 애시당초 둘이가 똑같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같게 해주는 어떤 미지수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죠? 됐어?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봐. 얘는 x랑 y에 어떤 걸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니? 두 개가 똑같니? 아니죠. 만약에 x에다 1을 넣는데 y에다 3을 넣었어. 성립하죠? 안 성립하지 않죠. x에 1 넣는데 y에다 4를 넣으면 그땐 성립하죠. 그러니까 항등식이 아니라 얘는 뭐라는 소리야? 방정식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건 방정식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해가 있어야지. 근이 있어야지. 그럼 얘는 지금 문자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해가 어때? 개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개 많은 해들을 전부 다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그 순서상들을 다시 점으로 표현한다면 거기 있는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얘가 얘잖아. 근데 여기는 얘의 정체는 사실 뭐였냐면 수많은 점들이었어. 그리고 수많은 점들 중에 그 점 하나를 내가 예를 들어서 2,5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긴 얘가 2였고 여긴 얘가 5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걸 만족하는 하나의 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그런 점들, 이 점들이 전부 다 이 방정식의 근들이었거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방정식의 근들의 집합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다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문자의 개수가 지금처럼 얘들아 문자의 개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인데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볼게. x 더하기 y가 3이에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 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x, y 값은 무수히 많겠죠. 됐습니다. 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왜 무수히 많을까요? x가 하나 결정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y 값을 결정해버리면 바로 해가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얘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x랑 y는 자연수예요 라는 정보를 던져줬다고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갑자기 해의 개수가 딱 두 개가 되죠. 그죠? 1,2와 2,1. 딱 두 개밖에 안 남잖아. 이해돼요? 아니 더한 게 3이래. 자연수래.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2일 수밖에 없고요. 2이면 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해가 너무나 많은 그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정방정식에 x랑 y,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 됐는데 거기 있는 그 녀석에다가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줌으로써 여기 있는 그 무수히 많은 해들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걔를 답으로 구할 거예요라는 느낌의 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이거든. 부정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해결 전략이라고 저희가 실수 조건일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정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수 조건은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0이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이 하나의 식으로서 나는 두 개의 식으로 불려낼 수 있습니다가 돼서 하나의 식으로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풀 수 있어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A, B가 예를 들어서 3이에요 라는 식으로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되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인 순서상 A,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1, 3, 3, 1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딱 이걸 만족하는 건 4개밖에 없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 정수라는 조건을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를 적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를 적게 줌으로써 그 정수 조건이라는 걸 활용해서 어떤 노가다를 통해서 하나씩 그 정수 값들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수 조건을 싫어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이 조건은 미정계수 몇 개 있어? 몇 개 있니? 미정계수. 미지수 말고 미정계수. 미정계수 하나 있죠. n 하나 있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이 두 정수근을 갖는다고 했어. 그럼 정수근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면 뭐 하라고? 음, 가정했다. 그럼 갑자기 이제 미정계수 몇 개 됐어? 세 개 됐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을 봐봐. 두근의 합 얼마? 두근의 곱 얼마? 그 다음에 두근의 차도 구할 수 있다면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녀석은 얘랑 얘를 통해 변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식으로 안 쳐줘요. 왜냐면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 식은요, 실제로 얘랑 얘를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중복인 식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의 관계는 그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은 몇 개? 항상 두 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문자는 몇 개 있어? 세 개 있죠. 그럼 문자 세 개에 식 두 개짜리니까 여기는 얘는 정수라는 조건을 줘서 뭔가 어떤 노가다를 통해서 해결해라.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 알파랑 베타가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알파랑 베타 값은 유한하겠죠. 그지? 그 유한한 것들을 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두 개를 더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정수 곱하기 정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 정수 곱한 거 두 개 더한 결과가 얘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곱한 게 양수라는 건 또 무슨 생각? 두 개의 부호가 같았어요라는 생각.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는 각각 다 음수였겠네요라는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상황은 얘가 뭐겠어? 마이너스 132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66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이었을 때 마이너스 44가 되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노가다를 하면은 전체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어? 자연수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한 봐봐. 아 이거 어렵다 진짜 문제가. 정수를 근으로 간다는 건 당연히 실근을 간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 어떤 조건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거냐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조건 자체가 숨겨져 있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얘는 n제곱 마이너스 4배의 132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수여야 해 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가 숨겨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넘겨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모든 경우들을 생각해서 되는 n 값을 찾아주세요라는 그지 같은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를 A 플러스 1로 도집하면 연습하면 되는 어? 이런. 어쩐지 너무 어렵더라. 연속하는이라는 정보를 줬네요. 그죠? 연속하는이라는 정보를 줬다면 진짜 이거는 개꿀이 되죠. 됐습니다. 아, 연속하는이라는 정보를 줬었구만. 그럼 이건 진짜 너무나 쉬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알파 값 찾는 거는 유일하겠죠. 근데 저렇게 만약에 연속하는 거 아니고 음, 그냥 정수라고 하면 쌤이 말한 대로 이륙도 끝까지 다 해놔야 돼요. 맞아요. 아니 그럼 그게 돼요?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끝까지 안 풀어주려고 작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130이라는 이 무책임한 수 때문에 그랬어. 이 수가 적게 나올 거야. 근데 이 문제는 132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를 나한테 던져줘 놓고서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막 풀면서 아씨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풀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얘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문제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2번 문제는 적당하잖아 수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개념은 저 2번 문제 같은 느낌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봅시다. 자, 일단 이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현재 2m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알파 베타가 뭐가 됩니다? m제곱 더하기 m에다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야? 정수 조건인 알파랑 베타를 받은 상황이야. 그럼 난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얘들아? 물론 자연수 조건인 m값이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풀어야 될까? 일단 정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기준으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나는 m을 소거하는 게 좋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괜히 있잖아. 이렇게 만들 거야. 4배를 해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괜찮긴 하거든. 근데 어차피 4분의가 들어가게 되면 또 4를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4배를 해서 2m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배의 2m에다가 더하기 4배를 한 거니까 16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2m 대신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 더하기 2배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16에다가 여기는 빼기 4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요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2 베타에 더하기 1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싶어 얘들아? 인수분해라는 걸 하고 싶죠.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또 이것도 모양이 좀 되게 더럽게 나오네. 원했던 형태는 아닙니다. 오케이? 귀찮네요.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을까? 일단 우리가 알파로 좀 정리를 해보자. 어차피 인수분해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에 2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에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뭐가 되죠?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16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뭐 이게 문제가? 되게 불편하게 줬네요. 상황 자체를. 잠깐만 고민을 해볼게. 잠깐만.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은 하나 이쪽 정수 쪽으로 만들어서 넘길 수 있어. 지금 이 상태를 꼭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일단 얘는 마이너스 16으로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이 베타 더하기 어쩌구와 베타 더하기 어쩌구로 인수분해가 된 게 둘 다 빼기로 박히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뜻이거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다시 이거 두 개 더한 게 2여야 하는데, 여기 두 개 곱한 거가 뭐가 돼야 돼? 다시 얘랑 얘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지금? 잠깐만, 가능하니? 가능한가 이게? 요거랑 요거 A랑 B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A랑 B는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근데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은 뭐가 돼요? 2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잖아.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냥 안 되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네. 그죠? 망했네요. 컷하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요 녀석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제 작전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수 조건을 줬을 때에 대한 생각.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정수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실수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거기는 게 판별식이 뭐여야 돼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m 제곱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14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조건을 사용하게 된다면 없어지면서 넘어가면서 m이라고 하는 게 14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 어차피 그 후보는 1부터 14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노가다를 떼어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14번에 노가다를 떼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차라리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해가지고 근해 공식은 뭐가 돼요?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얘가 판별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1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자연수 조건에서 이거 전체가 얘 플러스 얘가 정수여야 되고 얘 빼기 얘가 정수여야 하니까 가능한 건 요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완전 제곱 수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14 이하의 완전 제곱 수가 되려면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되거나 이 녀석이 1이 되거나 아니면 4가 되거나 아니면 9가 되는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m값들을 각각 하나씩 하나씩 구해준 다음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가 될 테니? 정수가 될 테니. 이해됐나요? 오케이? 0도 포함이에요. 그럼 0도 포함해야죠. 0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얘가 0이어도 여긴 얘가 자연수니까 또 여기는 얘가 잠깐만. 그렇지. m 값 자체는 자연수지만 그지? 근 자체는 정수라고 했으니 0도 포함해줘요. 됐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2차 방정식 작성 얘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다시 한번 그 흐름대로 가볼게요. 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입니다. 라는 거랑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번에는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합을 구하는 일, 그 다음에 곱을 구하는 일, 요거 두 개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두 근의 곱을 하면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로 계산할게요. 물론 여기다가 1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바대로 저기다 1 넣어도 괜찮은 거야. 이해되죠?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괜찮?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게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합은 1이고 곱은 마이너스 4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요거 두 개를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분의 1을 해주면 될 거고
여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계산해서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합 자리, 곱 자리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식 작성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 만약에 얘들아, fx라고 하는 애가, 여기는 얘가 0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방정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는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있었어요라고 가정해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차식이었겠어? 2차식이었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내가 x-1은 0입니다로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녀석의 근은 뭐가 될 것 같아? 1.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x 더하기. 다시.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뭘까? 얘 방정식의 근이 얘랑 얘였을 때. 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 이게 제일 착각하기 쉬운 건데 둘 다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두 개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기 쉬운 게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이 근이겠군요라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이유가 사실은 없어. 그냥 찍어 본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지 않니? 그지? 그냥 여기는 이 알파를 여기다 넣으면 알파 빼기 1이 되니까 알파 빼기 1이겠지 뭐. 여기는 얘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빼기 1이 되니까 얘가 근이겠지 뭐라고 그냥 단순하게 찍어 본 느낌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서 잘 봐봐.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F라는 애에다가, 오케이? F라는 애다. 이 괄호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는 뜻이지. 맞아요? 예. 물론 방정식 이거는 지금 현재 뭐야? 방정식의 근이잖아.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x가 들어갈 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 x가 들어갈 자리에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은 나한테 사실상 두 개의 정보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됩니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기도 하고 x가 들어갈 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라는 정보를 주기도 하는 거야. 얘는 두 가지 정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좀 느낌이 달라요. 얘는 봐봐. 여기 있는 이 x에다 뭘 넣었을 때 얘가 0이 된다. 이게 성립된다면 그건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근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데 이 f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준 거야? 알파를 넣어야만 0이 됩니다라는 정보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주체가 알파라고 다시 f라고 하는 거의 괄호 안에 뭘 넣었을 때 0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과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요 두 개의 그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사실 혼용해서 생각해도 괜찮은데 여기 있는 얘는 혼용할 수가 없어요. x에 뭔가를 넣는다는 느낌과 이 괄호 안에 통째로 뭔가를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알파, x 대신에 알파, 나는 이 x가 들어갈 자리에 알파를 넣을 거라는 정보를 줌과 동시에 F라는 곳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정보거든. 여기가 이해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이 뭐가 됐을 때 0이 된다는 정보를 얻은 거야. 이 녀석이 알파가 됐을 때 0이 된다는 정보를 얻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x-1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알파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해주세요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세요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x값은 뭐겠어? 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근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종류를 한번 딱 정리를 하고 가볼게. 잘 봐봐.
만약에 우리한테 fx가 0입니다라는 정보를 줬고 거기 있는 게 근이 알파예요라고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이 녀석의 근은 뭘까요? 그렇지. 일단 여기는 이걸 내가 준 거고 얘를 통해서 얘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 다시 f x 마이너스 m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요 녀석의 근은 뭐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알파 플러스 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알파분 x분의 1 이렇게 뒤집어서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알파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f에다가 1-x분의 1은 0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자.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예요.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알파분의 1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영. 알파가 됐으면 좋겠어. 아, 맞아요? 그럼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1-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그 x 값은 뭐가 되겠어? 1-알파분의 1이 되겠죠. 1-알파분의 1이 여기는 이 방정식이 뭐가 됩니다? 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있었어. 얘가 알파랑 베타였대.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지금 준 거야.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의 근이 뭐가 될까요? 에 대한 얘기야. 마이너스 그러면 좋아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이유는 뭐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바라봐봐? fx라고 바라봐봐.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얘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이런 식이 될까? 마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왜? 마이너스 x 제곱해버리면 어차피 x제곱 똑같아질 거고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얘의 부호가 바뀐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을 때 얘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얘가 a의 x-m의 전체 제곱 더하기 b의 x-m 더하기 c는 0의 근은 뭐가 될까? 이제 눈치가 채지죠. 뭐가 될까? 알파 플러스 m과 베타 플러스 m이 될 수밖에 없고. 요거 이해되니? 딱 느낌 와요? 얘는 어떤 의미야? f에다가 x-m을 집어넣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특이해. 잘 봐야 돼. 여기는 얘는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근이 뭐가 될까?로 물어볼게요. 얘는 뭐가 될까? 찍지 말고. 왠지 이거 있으니까 이거로 대답할 것 같아가지고. 찍지 말고. 얘는 뭐가 될까? 얘가 되거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얘는 봐봐. 여기에다가 내가 f에다가 x분의 1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a의 뭐가 되겠어?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x분의 1이 되겠지. 더하기 c는 0이 되겠지. 나는 이 식에서 양변에 내가 뭘 해도 괜찮아? 아무거나 곱해도 괜찮죠. x제곱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cx제곱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bx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더하기 a가 되고 얘는 0이 되겠죠. 라는 이런 식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야? 사실 여기에서 나온 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얘랑 얘였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도 여전히 걔랑 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의 근은 얘랑 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세 개만큼은 얘들아 이 형태 자체를 좀 기억해 놓고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는 선생님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칭근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y축 대칭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왜냐면 여기는 얘에다가 x 대신에 뭘 넣었어? 마이너스 x를 넣었지. 맞아?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함수가 y는 fx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y는 f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얘의 근이 알파가 되고 얘의 근이 베타가 된다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고 얘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얘는 0의 근은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얘는 fx-m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x축방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동근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평행 이동근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녀석을 x축방으로 m만큼 이동했으니 이렇게 되면서 이게 m만큼 이동했으니 얘가 뭐가 되겠어? 알파 더하기 m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됩니다? 베타 더하기 m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그는 당연히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라고 따로 부를 거냐면 여기는 얘는 역수근이라고 따로 부를 거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살려가 봅시다. 역수근은 언제 발생하나요만 정확하게 기억해봐. 여기는 얘네들의 개수들이 A와 B와 C가 있었을 때 그 순서가 C와 B와 A로 이 순서가 뒤집어져 버린 이 상황이 됐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의 근은 역수가 될 수밖에 없군요. 라는 사실 자체를 기억해 놓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동일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이 개수를 정확하게 관찰해 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개수로부터 뭘 얻을 수 있다고? 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다시 요렇게 돼 있는 이 개수에서 뭐만 바뀌었을 때 1차의 개수만 바뀌었을 때 부호가 바뀌었을 때 얘는 어, 근 자체가 어떻게 된다?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을 때 라고 했을 때는 얘는 근 자체가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얘도 사실은 지금 아까처럼 열심히 풀어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 있는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방정식이 뭐겠어?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얘는 x제곱에 더하기 2x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을 관찰하고 근에 대한 정보들을 관찰하고 걔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관찰해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다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짬뽕해 버리잖아? 사실 요거랑 요걸 짬뽕해 버리잖아?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 어, c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의 근은 뭐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페타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요 녀석에다 뭐 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든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녀석의 대칭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해되죠? 부호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하나 찍어 놓을게요. 그럼 넘어갑시다. 다음, 음, 지금 발전 문제 요거 하나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는 바로 풀기는 좀 너무 어려운 느낌이라서 지금 똑같은 조건을 줬을 때 지금 이 조건 말고 요거 말고 만약에 F 알파는 알파 더하기 2예요. 그 다음에 F 베타는 베타 더하기 2예요라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바꿨을 때 오케이? 이걸 바꿨을 때
이 답이 뭐가 되나요?를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 앞에서 분명히 뭘 배웠어? 인수정리라는 되게 중요한 녀석을 배웠었잖아, 그지? 음. 그 인수정리는 근데 한쪽이 0이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애였어요. 기억나요? 다시. 인수정리가 뭐였죠? f 알파가 뭐라면 0이라면 fx는 뭘 갖는다?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얘기였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라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로 진짜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왠지 fx가 얘와 관련된 무슨 식일 것 같아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거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얘랑 별로 상관없이 새로 만들어진 fx예요, 사실은. 그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알파 넣었을 때 베타 나온다. 여기 알파 넣었을 때 알파 더하기 2 나온다. 베타 넣었을 때 베타 더하기 2 나온다라고 정보만 준 것뿐이거든. 됐어?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정보. 다시 첫 번째 인수정리라는 걸 먼저 활용해 봅시다.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활용해 봅시다. f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에요라는 형태. f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에요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결국 f 알파 다시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다항식은요 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얘는 알파 넣었을 때 빵이 된다는 소리고 베타 넣었을 때 빵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시야와 하나의시의 인정을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몫이 뭐가 될지는 알아볼라? 몰라. 얘가 몇 차인지는 나는 몰라. 그냥 여기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게 다예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요 녀석을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 되게 뜬금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뭐가 될 게 분명한 거야, 얘들아?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게 분명한 애잖아. 그죠? 다시 봐봐. 그럼 얘는 뭐였다는 소리야? 얘였다는 소리야. 얘는 얘야. 이해돼? 그걸 토대로 여기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 fx는 이건 이따 넘길 거고 요 녀석은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그 다음에 몫은 뭔지 여전히 몰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뭐야? x 더하기 2로 넘어올 거야. 됐어? 예.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얘를 나는 나머지가 궁금하다. 나머지 뭐야? 얘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답이네요. 답은 4네요. 이게 첫 번째 선생님이 바꿔준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다시 이게 생각이 되게 어렵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그냥 앞에서 배웠던 거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왔어. 맞아? 그러니까 거기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해줘야 돼. 그 개념은 계속 같이 다녀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개념 자체는 누적이에요. 계속. 됐어? 그러면 원래 문제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바꿨냐면 여기 있는 얘랑 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 얘랑 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 얘는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는 어떤 형태였고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는 어떤 형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양 자체를 만드는 게 되게 쉬웠어요. 그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는 얘는 알파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 하필이면 베타가 나와. 또 베타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 알파가 나온단 말이야.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와야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거꾸로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한 번의 보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야? 봐봐. 지금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했다 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다시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는 어떤 식과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는 어떤 식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서 그 fx-x-2라고 하는 이 다항식이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 이 다시 주어져 있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활용해 봅시다. 나는 분명히 알파 넣으면 알파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는 할 수 있고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도 이제는 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베타라고 하는 건 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알파와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생각해 봤을 때 두근의 뭐는 합은 얼마야? 4잖아요. 두근의 곱은 얼마야? 2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걸 얘를 기준으로 변형을 하면 알파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쓸모가 없는 식이래. 나는 다항식 입장에서 보고 싶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 입장에서 베타를 바라봤을 때 내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땡큐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겠네. 이해되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내가 뭘로? F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예요. 여기는 이 식을 F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예요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럼 얘네들을 넘겨서 생각한다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가 0이에요.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가 0이에요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fx 플러스 x 마이너스 4라는 다항식은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질 텐데 그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는 누가 봐도 얘니까 여기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고 몫은 뭔지 몰라요. 그럼 여기는 얘네들을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체로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 이해되죠? 얘를 Rx라고 할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답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 알겠죠? 이렇게 개념들이 융합이 돼 있을 때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로 가볼게요. 오늘 마지막 얘기는 되게 쉬운 얘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혈내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혈내근 다 알고 있지. 얘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뭐야? 2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7i. 그죠? 근데 그것도 알고 있니? 전제 조건도 알고 있니? 무리근의 혈내근은 유리계수인 전제에서 사용하고요. 허근인 혈내근은 실계수인 전제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혈내근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게 편한데 여기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요 녀석의 부호와 여기 있는 요 녀석의 부호만 달라지는 거거든. 됐어? 그럼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요 녀석. 음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요 녀석이 음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의 i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의 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어쩌고 저쩌고였고 여전히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모양이었고 얘는 플러스를 달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얘가 플러스인 근이 있다면 마이너스인 근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던 거고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플러스인 애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던 건데 그 전제가 뭐라고? A, B, C가 실수였을 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만약에 i였다 쳐보자. 오케이? 얘가 i였어. 얘가 i였어. 그럼 켤레근 개념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켤레근 자체가 성립하려면 여기는 이 녀석의 실수고 여기는 이만큼이 실수였다. 얘가 실수였다. 실수였다는 보장이 있었어야지 켤레근 개념 자체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C가 전부 다 뭐였다?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야만 여기는 얘는 뭘 할 수 있어? 켤레근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됩니다. 같은 이유야. 얘가 무리근이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에서 무리수가 나왔다는 소리잖아. 요 녀석에서 무리수가 나왔다는 소리잖아. 맞아?
여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수였어야지? 유리수였어야지 모양 자체가 얘 플러스 루트 어쩌고로 얘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 켤레근 개념을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앞에 있는 개수들이 무리근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리개수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얘가 만약에 허근이었다면 실개수인지 먼저 확인하고, 거기 있는 그 조건을 확인했을 때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7i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렇게 근 하나를 줬는데 이런 조건이 없었다 쳐보자. 그래도 우리 켤레근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못 쓰겠죠. 이해돼? 이거 뭐 어떻게 풀어요? 저렇게만 주어지고 이제 저기 없다고 하는데. 좋은 질문. 한번 볼게요. x제곱에다가 만약에 더하기 ax에다가 더하기 b가 있었는 0이었어. 근데 여기서 a, b가 실수란 조건이 없었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를 더 줬다고 쳐. 두 개 다 미지수인 상태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여긴 얘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7i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나한테 줬다고 쳐볼게요.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a를 구하고 다른 한 근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한 근 3 플러스 루트 7i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유가 뭘까? 실수라는 정보가 없었거든.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자, 근 구하고 싶죠? 모르죠? 모르면 뭐 한다고? 가정. 가정. 그 다음에 뭘 관찰하라고? 개수를 관찰하라고. 줬지? 줬지? 안 줬지? 이 두 개 준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곱. 두 개의 곱이 3이군요.를 통해서 나는 알파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알파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a군요라고 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 이게 좀 숫자를 좀 이렇게 할게. 이것도 좀 불편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루트 7i에다가 내가 알파를 곱한 결과가 지금 3이라고 준 거니까 알파라고 하는 건 2 마이너스 루트 7i 분의 3이다라고 생각해서 실수해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 구해진 결과랑 얘랑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켤레근이라고 해서 2 플러스 루트 7i라고 써버리면 그 순간 이 문제는 이미 틀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켤레근 개념을 확인할 때는 켤레근 다시 허근을 봤어. 허근을 봤어.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습관을 어떻게 들여? 실개수인지 확인. 무리근을 봤어. 그럼 걔는 유리개수인지 확인. 이걸 완전 습관으로 들여주면 됩니다. 그것만 해줄 수 있으면 켤레근 쪽에서 실수할 일이 전혀 없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막 하다 보면은 오답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런 거는 실수로 틀렸어요라기보다는 실력으로 틀렸어요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찰해 주세요. 그러니까 봐봐. 흐름 자체가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바라봐 주세요라는 그 관점이 있었잖아. 항상 그 관점을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색할 거야, 처음에는. 다시 한번. 아까 여기다가 내가 써놓은 이 식을 보면서 그는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여긴 얘를 알파라고 쓸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요. 됐어? 그다음에 개수를 관찰했는데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줬으니까 나는 곱이라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네요라는 사실을 관찰하는 게 어때? 어려운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습관을 빨리 들여줘야지 다양한 해석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런 해석들이 자연스럽게 됐을 때 2차 방정식 쪽에서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런 문제 좀 재밌네. 음. 요건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뜬금없는 느낌이거든. 이 문제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봐봐. 일단은 너희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렇게 돼 있는 요 방정식을 봤어요. 일단 이건 무슨 방정식이냐, 얘들아? 부정 방정식. 그죠? 문자가 두 개고 식은 하나입니다. 부정 방정식. 해는 개만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실수 xy에 대해서 y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때 x값을 k라고 했을 때 그때 m 더하기 k를 구해주세요라는 되게 이상한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잠깐만 그 얘기를 하나 빼먹었네. 이거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미안해요.
우리 판별식 있잖아.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판별식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잖아. 근해 공식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애잖아. 그죠? 근데 그 판별식이 양수야라고 했을 때 무조건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판별식이 음수야라고 하면 무조건 허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고 싶어요. 알겠죠? 다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근해 공식을 쓰면 당연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될 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녀석이 양수일 때 실근을 갖는 거고 플러스 어쩌고랑 마이너스 어쩌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갖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소린데 여기서 얘가 실수였을 때 이거 전체가 실수라는 보장이 있나요? 다시 얘가 양수였을 때 얘가 루트가 되니까 이건 실수인 거 맞지만 이거 전체가 실수라는 보장이 생기니? 아니죠. 왜? 그렇지. A랑 B랑 C가 실수라는 보장을 안 해놨어 지금. 그러니까 그 실수인지 허수인지 실수인지 복수수인지에 대한 그 애시당초의 전제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줄 땐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주냐면 실계수 그러니까 A, B, C는 실수일 때라는 전제를 깔아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되는가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B가 허수였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B가 허수였어. 그러면 여기는 이쪽이 허수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B의 제곱은 어차피 음수일 건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여기는 요 녀석 자체를 양수로 만들 수 있거든 사실은. 그렇다면 이쪽 부분은 실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쪽에 허수인 애가 있었으니까 이거 전체는 허수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봐야 여긴 얘는 실근을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실계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판별식이 0인 거는 실계수가 아니어도 괜찮아. 근데 그것도 다 괜찮은 게 아니라 뭐만 괜찮냐면 중근,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사실에서는 괜찮아.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얘가 보니까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근데 여전히 A나 B가 허수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는 판별식이 0일 땐 우리가 보통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간다고 얘기하는 건데 얘가 실계수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서로 같은 두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허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빼먹을 뻔했네.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건 선생님 첫 시간에 했던 얘기랑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거든. 이거 분명히 지금 봐봐.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그지?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야. 근데 애시당초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서 잘 봐봐. 여기는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있잖아.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 없어져요. 여기 있거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사람의 눈은 두 개지만 그 두 눈은 사실 무조건 한 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시선을 이쪽으로 뺏었어. 근데 이미 얘는 여기 있어요. 다시 보여줄게. 천천히 보여줄게.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내려놓으면서 여기 없어 이미. 얘를 시선을 이쪽으로 끌었어. 너의 시선 다 이쪽으로 갔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 그냥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하면 이미 너희는 진짜 개신기해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여기는 찾아볼 수도 없지. 왜? 사람은 애시당초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없어. 오케이? 자, 다시 봐봐. 여긴 얘는 문자 두 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를 그러면은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볼 것인지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황이 뭐야? y에 뭘 구해달래? 최대값을 구해달래. 다시 y에 뭘 구해달라고?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y니 x니? y죠. 그러면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어요? 아니면 y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어요?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왜일까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는 x랑 y가 실수라는 조건, 이거 하나만 사용할 수 있거든. 이 방정식에 대한 정보는 이거 하나 줬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 얘들아? 다시. 저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됐어? 네.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 내 공식. 다시. x랑 y가 실수라고. 네. 다시. 선생님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실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 그냥 다시 봐봐. 이체 방정식이 있어. 네. 얘 실근이 됐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판별식. 그래.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 얘들아. 이해됐어? 오케이? 다시 봐봐. 사용. 이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자, 봐봐. x랑 y가 실수라고 줬지. 네. 그러면 실수 x에서 얘가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에 가는 게 분명하거든. 근데 우리가 판별식을 썼을 때 있잖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의 방정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얘가 실근을 간다는 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죠. 라고 하는 이 판별식이랑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문자들을 한번 관찰해봐. 여기에는 분명히 있잖아, 얘들아.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와 X라는 문자가 있었어. 그지? 근데 이 식에는 뭐가 없어졌어? X가 없어졌어. A랑 B랑 C가 남았어. 다시. X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에 대한 뭘 만들 수 있어?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녀석의 최대값이 현재 나는 궁금한 상황이야. y의 최대값이 궁금해. y의 범위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y에 대한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라는 얘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놓고 그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식을 써준다면 거기 있는 그 식에서 우린 뭘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y에 대한 부등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왜? 문자는 x랑 y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그 y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뭐가 나오겠어? 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열심히 먼저 정리해 주는 거야. 4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y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4분의 d공식을 쓰면 4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제곱 3y 플러스 6 0보다 크거나 같다. 사라지네요. 그러면 3y가 6, y는 2. 됐어? 이 식을 통해서 난 뭘 얻을 수 있어? y의 최대값, 신 2를 얻을 수 있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라고 했으니까 y가 얼마였을 때? 2였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6 빼기 6이니까 그냥 16이네, 그지? 그때 x값은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해줄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을 하지 못하면, 해석을 하지 못하면 식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고 당연히 풀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이 조건이 나한테 뭘 의미할까? 근데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볼 게 우리는 뭐냐면 인간은 애시당초 두 개 이상을 한 번에 볼 수 없어라는 생각. 얘를 보면서 아까 선생님이 실패하긴 했지만 얘들아, 실패하긴 했지만 알파랑 베타 정수 조건에서 알파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려고 했었지. 이유가 뭘까? 두 문자를 볼 자신이 없다야. 한 문자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고 거기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 문자에 대한 생각을 그 뒤에서 하겠다. 한 문자 먼저 처리해 놓고 그 다음 문자는 그 다음에 처리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도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든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주고 여기는 얘가 Y의 범위가 궁금한 거였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Y에 대한 정보만 남기고 싶었다면 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자꾸 하나씩 하나씩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